20년 전에는 성장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 내용은 가능한 대로 초보자 눈높이에서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흡하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은 마친 후 질문 주시면 가능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아 내분비 환자 진료 시 골연령 판독은 시간이 꽤 걸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2018년도 뷰노 보네이지 출시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크레스콤 판독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AI가 언젠가 사람을 따로잡을 날이 있겠지만 아직은 재판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써보니 사람은 반복 작업을 오래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AI는 지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폴더폰은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도 쓰시는 분이 있듯이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신뢰도가 검증되기까지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뷰노 보네이지 처음 출시된 이후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점점 믿을만해지며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크레스콤 시스템도 베타 버전부터 미리 사용하면서 제가 피드백했고 작년에 완성도가 높게 출시되었지만 아직은 수정이 필요한 허점들이 계속 존재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뷰노 역시 인공지능 1등 회사라서 GP 방법으로 뷰노 스코어를 도입하고 보완이 필요한 연령대로 딥러닝 자료들이 추가돼서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2021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다시 맏형의 자리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시계는 멋있어도 시간이 차이가 나면 안 되고 골 연령 판독 시스템 제품군에서는 전 연령에서 골 연령이 정확하면 일단 갑입니다. 그 웨비나 내용 콘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 검사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 골 연령 판독법 GPTW3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뷰노 보네이지와 크레스콤 메디아 AI의 각각 그 판독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임상 사용을 보여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검사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성조숙증이나 저신장증에 대한 그 검사나 진료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조숙증 환자도 환경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계속 이런 환자들의 어떤 진찰 및 검사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우리나라의 기준상으로 여아의 경우에서는 만 8세 이전에 유방 발달이 시작되거나 남아에서는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 고환이 4cc 이상으로 커지는 그런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 성조숙증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성장판이 일찍 닫혀 현재 키는 커 보이나 최종적인 성인 키는 작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신장증은 같은 연령의 같은 성별의 표준치에서 3%일 미만인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성장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그 보험 적용 대상도 있고 비급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로컬에서 성장 검사를 하는 프로세스들이 기본적으로 문진과 신체 계측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성장판 골 연령 검사를 하는 게 기본이고 이에 따른 추가 검사나 아니면 팔로우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키가 생각보다 측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정확한 측정 도구라고 사용되는 것이 팔펜덴 안스로포미터라는 영국에서 나온 기기를 2017년도 한국 성장 곡선을 만들 때 사용했고 국제적으로도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그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아무데나 놓기는 어렵지만 자동 신장계에 비교해서 장점은
그 흔들리지 않고 0점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키 자동 신장계에 있어서는 간혹 보면 기계적인 그 움직임이 있어서 측정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번씩 측정하는 그 신장계를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정확한 자세를 눈은 앞을 쳐다보고 그 정확한 자세, 발 뒤꿈치를 붙이고 정확한 자세로 키를 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측정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옵니다. 계측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측정해도 역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측정해서 그 값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못 측정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신장계 자체가 여름, 겨울에 그 팽창과 수축으로 있어서 다른 값을 보일 수도 있고, 측정하는 사람의 어떤 습관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중에 아침, 저녁의 키의 차이가 0.9cm까지도 난다고 돼 있어서 아침 키는 크고 저녁 키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그 0.9cm, 뭐 0.5cm 가지고도 뭐 엄마나 아이들이 막 울다가 항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곡선에 플로팅을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TV 프로 중에 스펀지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 팔굽혀펴기를 10번 하면 키가 커진다, 이게 그 물음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뭐 이러니까 이제 키는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서 약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거의 대부분 쓰는 약어입니다. CA는 chronologic age, 역연령, 그러니까 시간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BA는 골 연령을 얘기합니다. MPH는 mid parental height, 중간 부모 키라고 해서 이건 출생할 때부터 부모 키의 평균을 가지고 이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에서는 부모 키의 평균치 플러스 6.5cm가 남아의 MPH고, 여아의 경우에서는 부모의 평균 키의 마이너스 6.5cm가 MPH입니다. 그다음에 PAH, 이 PAH라는 것이 이제 그 본 에이지를 측정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입니다. 그 Predicted Adult Height라 그래서 그 본 에이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성인 키의 몇 %에 해당되느냐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H라는 건 최종 키로서 파이널 하이트를 얘기합니다. 그 성장이 멈출 때까지 정말로 큰 다음에 파이널로 몇 cm가 되느냐. 근데 PAH와 FH가 일치하면 참값이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골 연령으로 PAH, 성인 예측키를 계산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한계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PAH를 계산할 때 쓰는 BA, 본 에이지는 손가락 뼈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손가락 뼈는 키의 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판에 대한 그 연령의 자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 어떤 모든 사람이 그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듯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 연령을 판독하는 방법 자체 때문에 pH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그 인종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흑인 여자애들이 그 백인에 비해서 골 성숙이 더 빨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이거는 항상 있는 사실인데, 이 모든 본 에이지가 정상 소아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장판으로 골 연령으로 성인 예측키를 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성장판이 굉장히 빠르거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예측키를 구하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거라고 믿는 순간 역시 그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1993년도에 그 아메리칸 저널 오브 디지즈 오브 차일드후드에 나온 논문인데, 그 백인과 흑인의
골 연령의 차이가 있다는 논문입니다. 841명 대상으로 했고, 백인 여자애들은 골 연령과 여연령이 거의 모든 나이에서 일치한다. 그 다음에 흑인 여자아이는 0.4에서 0.7년 정도가 골 연령이 더 빨리 성숙되는 경향이 있다. 백인 남자아이 경우에서는 그 미들 차일드 후드까지 약간 골 연령이 지연되다가 사춘기가 시작됐을 때 그때 좀 빨리 가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흑인 남자아이는 청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골 연령이 0.4년 정도 빠른 경향이 있다. 이런 그 논문인데, 요즘에는 이게 지금 논문에 보면 화이트걸, 블랙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논문 쓰면 아마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이게 옛날 논문이라 이런 게 된 거고, 요즘에 인종적인 그런 논문이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요즘에. 하지만 뭐 이런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 연령 판독하는 방법이 국내에서 보통 쓸 수 있는 아틀라스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라고 약자로 얘기했는데 그루일리 파일 아틀라스, 이 왼쪽에 있는 책 한 권, 1950년도에 나온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판독을 하는 방법이고, 이 대상은 그 미국에서 측정이 됐고,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W3라는 방법은 영국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TW1, 2, 3에서 업데이트가 됐고, 유럽 쪽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에 그 서울대 연경모 김인원 교수님께서 만드신 그 TW2 기반의 그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좀 써놨는데 그 전체적으로 모든 그 골 연령이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GP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골 연령이 TW3가 좀 어린 경향이 있고 TW3가 많은 경향이 있다고 돼 있고, 예측키로는 TW3가 좀 더 크다고 나옵니다. 모든 방법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AH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인 예측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데일리 핀나우 메소드라는 것은 BP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TW3와 다르게 그 그루일리 파일, 먼저 얘기한 GP 아틀라스를 사용해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골 연령과 키를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TW3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골 연령과 여연령과 키를 사용하고, 이 세 번째 방법은 요즘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정상 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 역시 정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는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애들 경우에서는 약간 그 최종 예측키가 적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고, 남자애들에게서는 자주 키가 크다고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GA라는 거는 그 자궁내 성장 지연으로 요즘에 그 제태 연령에 비해서 3%알 미만으로 태어난 저신장인 아이들에 대해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4세 이후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인 예측키 계산 방법이 뭐 거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 연령이 2년 정도 지연된 경우에 이 최종 키에서 성인 키를 뺀 값이 굉장히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골 연령이 2년 정도 지연되면은 PAH 값보다 실제 값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온 pH 값을 FH라고 믿고 설명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골 연령의 실제 그 판독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오스피케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팔랭스와 카팔본을 가지고 하는데, 그 시스템에 따라서 모든 뼈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연령에 따른 골 연령에 그 판독할 때 중요한 뼈들을 얘기하면, 예전에 소아과학 책에 그
앞에 성장과 발달에 보면 뭐 골연령을 판독할 때 화골액이 몇 개가 나오는 거를 몇 살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인펀시 토들러 한 1살, 2살 정도까지는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 이후로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거의 대부분 손가락 뼈만 가지고 판독합니다. 팔렌지알 에피피지스가 사이즈나 커지는지 나중에 퓨전 되는지를 가지고 대부분 판단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서 나타나는 그 처음에 화골액이 캐피테이트 헤메이트가 먼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이게 완전 동일하지는 않고 조금 앞서가고 뒤서가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디우스랑 울라 에피피지스가 있는데 그 간혹 보면 울라 에피피지스가 있고 없고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 골연령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앞에 나오고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GP 방법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릴리 파일 아틀라스는 요런 책이고 이게 아마 팔지도 않아서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에서 구한 거고 제가 책을 2권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 샀던 책은 하도 넘겨서 책이 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새로 책을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책을 가지고 판독할 때의 문제는 종이가 다른다는 거랑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책이 계속 출판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대부분의 소아내분비 의사들, 우리나라 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아내분비 의사들이나 방사선과 의사들이 대부분 이걸 많이 쓰고 있고 75%가 이게 배우는 방법은 굉장히 쉽기는 하고 빠르게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1.4분 걸린다 그러는데 능숙해지면 그렇게도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경험이 적은 사람이 잘못 판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 판독되면 사춘기 경우에는 1살 정도가 잘못 판단이 됐을 때 예측키 차이가 뭐 거의 5cm, 10c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GP 아틀라스는 대부분 그 미국의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의 백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종단 연구를 한 건데 31년부터 42년까지 한 아이를 10년 동안 키우면서 한 거죠. 이게 요즘에 사실 거의 불가능한 연구인데 그 종단 연구의 대상 자체가 백인 아동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집단의 대상의 아동인데 상대적으로는 요즘에 우리나라나 요즘 애들이 어떤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이 옛날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질적 성장 지연과 사춘기가 나타나는 경우에 성인 예측기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게 그전에는 그런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반정량적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0.5 단위로 끊어집니다. 뭐 11세, 11.5세, 12세 이렇게 끊어지는 게 0.5기 때문에 0.3 이렇게 낼 수가 없는데 이건 실제 판독하다 보면은 그 사진 2장의 차이의 중간 정도 되면은 중간 값으로 사람도 어느 정도 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TW3는 모든 뼈 중에서 그 카탈본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1번, 3번, 5번에 팔랭스의 그 에피피지스와 그 다음에 레디우스 울라 폴스 메타카팔 여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개정이 됐지만 TW3상으로는 그래서 13개의 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뼈마다 레벨이 A부터 HI까지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TW3는 맨 처음에는 1962년도에 역시 1945년부터 58년까지 영국 중산층 소아에서 종단 연구로 해서 그 당시에 사용된 뼈는 12개였고 그 75년도에 TW2로 점수 매기기 어려운 점을 개선을 해서 남녀가 분리된 값을 20개의 뼈를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TW3는 2001년도에 그 1990년도에 북미 지역에 있는 애들을 거기 데이터에 추가해서 산업화 영향과 조기 성숙과 평균 신장의 증가가 반영이 되었고 그때부터 13개의 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스 스코어를 구해서 0부터 10점까지, 1000점까지 구해지고 이 PAH를 구할 수 있는 연령대는
남자는 10살부터 17살까지가 가능하고 여자는 7살부터 14살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TW3에서는 남자가 9세 이전에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가 6세 이하에서는 pH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4세 이전에서는 그 골 연령을 배제하고 역연령을 가지고 pH를 계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TW3 방법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재현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이 측정을 해도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결과값이 비슷하고 그 러스 스코어를 통해서 골 연령이 0.1 단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골 성숙 차이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스 스코어로 사회경제적 계급 인정에 따른 기준치의 변화가 없다는 거 확인했고 검사자 간의 차이가 당연히 없고 유럽, 미국 대상이지만 아시아에서도 이게 다시 그 논문상으로 검증을 해보니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 명 하는데 7분에서 10분, 보통 이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자계산기도 쓰고 뭐 엑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뭐 인공지능 시키면 되죠, 요즘에. 아니면 엑셀에 넣어놓고서는 그냥 결과 나오게 만들면 되고요. 그 실제로 제가 TW3하고 그릴리 파일을 봤을 때 그 느끼는 건데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13개 화고렉 중에서 한 개의 굉장히 극단적인 통계치 때문에 러스 값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울라 에피피지스, 요 울라 에피피지스가 생기는 시기가 굉장히 다른 애들이 있는데 그 TW3 방법에서는 울라 에피피지스를 어떻게 해서라도 계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극단적으로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TW2 기반으로 했었던 영경모, 김인원 교수님의 그 책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별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대부분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보니까 GP 방법이랑 TW3 방법으로 골 연령을 측정을 해보니까 GP 방법이 약간 뭐 어리긴 했지만 그 통계적인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상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니까 뭐 서로 경향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그 성인 예측키를 구할 때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인 예측키를 구할 때 정상 남아의 경우에서는 BP법이나 TW3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 여아의 경우에서는 TW3를 통해서 구한 예측키가 BP법으로 구한 예측키보다 통계적으로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조숙증 여아에서는 TW3 이용한 예측키가 BP법에 의한 것보다 더 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6에 159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난다는 걸 생각하고, 이게 또 극단적으로 판독이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는 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논문에서 그 성조숙증이나 체질적 성장 지연 같은 경우에는 그 골 연령이 실제 연령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BP법이 그 방법으로 구한 성인 예측기가 예후 판정에선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도 그렇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법을 활용해서 예측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보여드리면 각각의 연령마다 에버리지와 리타드, 어드밴스드 그 골 연령이 있는데 1세 이하가 어리면 골 연령이 그럼 리타드, 1세 이상이 빠르면 어드밴스드를 사용하고 그 에버리지 골 연령을 보면 예를 들어서 9세면은 성인 키의 75.2%, 10살이면 78.4% 남아의 경우에 뭐 남아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런 계산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나눗셈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 연령 예측기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골 연령과 역연령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하고 골 연령이 7세 미만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값이.
17세 초과면서 성장곡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GP 아틀라스를 사용해서 구하는 그 베일리 핀나우 메소드, 이거는 그 GPBP인데 이게 뭐 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P 방법으로 베일리 핀나우로 최종 예측키를 계산하는 그런 거를 옆에다 놓고 제가 지금 비교를 보여드리는 게, 대부분 여자애들이 사춘기가 되는 그 9살, 10살 시점이 여자애들은 86%의 성인 키에 해당하고 남자애들이 사춘기가 되는 12살 정도가 83%에 해당되는데, 이미 그거부터 2년이 지나고 나면 9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12살에서 13살이면 초경을 하게 되는데, 그럼 벌써 92에서 95%에 해당되는 거고, 남자애들이 벌써 15살 정도 되면은 96%입니다. 고연령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 소베그램법으로 해서 팔꿈치에 있는 골연령을 여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구간 차이를 보시면은 사춘기 이전 구간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사춘기 구간에는 4%, 5% 차이가 납니다. 구간 차이가. 그래서 이 경우에 골연령을 잘못 판독하면 최종 예상키는 굉장히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령이 사춘기 연령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판독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TW3를 활용해서 예측키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러스 스코어라는 걸 구하고, 그 러스 스코어가 구해진 값을 뭐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A, B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뭐 계산기에다 맡기면 되는 문제고요. 여자 뭐 이렇게 돼 있고 계산기에 맡기는 문제고, TW3는 메나 키가 있으면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판 골연령이 차이가 나는 애들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여아에서 135cm에 현재 여연령이 8.5세고 골연령이 10살인 경우에 베일리 핀나우 GP 방법으로 구하면 157.7입니다. TW3를 구하면 165.1입니다. 비슷하지도 않죠. 근데 이렇게 골연령이 나온 걸 가지고 맞다고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뒷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해석을 다시 해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골연령을 판독해서 그 성인 예측키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 판독자 오차도 있고 방법에 따라서도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책이 예전에 그루일리 파일 아틀라스인데, 책이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이건 해지거든요. 계속 넘기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쓰던 사람들이 이걸 이미지를 PDA에 넣어서 넘길 수 있게, 딱딱 넘길 수 있게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었던 게 아마 제 생각에 인공지능 골연령 판독의 그 중간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이패드에서 그 책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다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넘어간 거. 중간에 이런 디지털 아틀라스 이 책 넘기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걸 사용했었는데, 이게 그루일리 파일과 일치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쓰였는데, 이게 작년인가 금년부터 이 책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뷰노 본 에이지와 프레스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고, 이게 맏형으로 2018년도부터 뷰노에서 본에이지 소프트웨어를 허가를 받았고, GP 기반으로 골연령 판독을 하는 방법에 35,000건의 영상을 학습한 다음에 유사한 영상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제한해서 예상되는 뼈 나이를 구할 수가 있고, 뷰노 스코어라 그래서 1, 3순위의 가중치를 준 값으로 해서, 원래 GP 아틀라스에서는 0.5 단위로 끊어지고 중간값은 없지만 가중치에 따라서 0.3이나 0.7, 0.8도 나올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250개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좀 이따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형식인데 각각의 유전적 예측키와 골연령 기반 예측키, 유전적 예측키와 골연령 기반 예측키, 뭐 체중 100분이 몇 %에 해당된다 그런 리포트를 제공하는데 이 앞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뷰노 본 에이지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판독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느냐, 뭐 40% 단축되고 판독 일치도가 증가된다. 아까 GP 아틀라스는 이게 숙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얘네들은 어차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치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실제 웹 기반의 접속해서 본에이지를 어떤 식으로 판독하는지 동영상입니다. 이 다이콤 파일을 오픈해서 그 다이콤 파일을 어널라이즈 하면 우측에 가장 유사한 본에이지의 히트맵과 연관되는 걸 찾아서 엄마 아빠 키와 몸무게 이런 걸 다 넣은 다음에 계산을 하면 예상 키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프린트 리포트 용지가 출력이 되고 중요한 정보들이 맨 앞장에 들어있고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뷰노 본에이지가 지금 아직 2.0 버전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새로운 뭔가를 더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공지능의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워크플로우가 점점 단계가 단축되고 나중에는 엑셀로 자료를 축출해서 비교할 때 편하고 결과 자동 저장되고 그다음에 예측키 계산 방법이 BP 방법 오토메이티드하고 그냥 보이는 방법 플러스 TW3도 나중에 제공을 하려는 그런 회사에서의 연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자인데 크레스콤에서 나오는 본에이지 방법입니다. 이게 2020년 7월부터 상용화됐고 한 1년 정도 됐고 한 2년 늦게 나온 제품이니까 첫 번째 나온 뷰노 제품의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의 아마 니즈를 더 연구를 해서 좀 완성도가 더 있게 처음부터 출시가 됐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제 각각의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크레스콤의 경우에서는 원래는 TW3 방법하고 BP를 같이 접목시켜서 예측키를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손가락을 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레디우스, 울라, 버스트, 메타카팔, 카팔 이 풀이라는 게 GP 아틀라스로 판독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로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잘 읽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거야 자기들이 분석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텐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울라 같은 거에서 값이 하나가 7세가 나오거나 9세가 나오는데 11세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값이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지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AHP라고 나온 값이 TW3로 계산한 예측키고 BP로 구한 예측키가 이게 GP 아틀라스로 구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환자 데이터를 제가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뷰노랑 크레스콤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별, 연령, 그 다음에 본에이지, 그럼 pH가 구해지죠. 근데 뷰노의 골연령 보고서에 이게 처음에 나왔었던 타입인데 이게 개선이 돼서 요런
리포트 폼으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달라진 게 뷰노 스코어를 사용하게 돼서 그 몬스 단위로 중간값이 나온다는 것이고, 아마 학습이 더 되면서 골연령 판독이 더 정교해진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나이가 10.9세인데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키가 25%일로 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50%일이 됐습니다. 그 50%일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 골연령으로 예상한 키가 한 그 176 정도라고 BP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나이가 10.9인데 12.4라 그러면은 1.5년 정도가 골 연령이 빠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국 표준 성장 곡선을 보면 50%인 아이들이 성장이 멎어지면은 대부분 남자애들은 174 정도에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장판이 1.5년 정도가 빠른 애가 174 근처로 해서 그 성인 키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에서는 178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는 한 요 구간 사이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70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아마 계속 연구가 되고 이 한계를 알고 우리가 부딪혀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남자 7.7세인데 골연령이 10.4세로 나온 아이.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 극단적인 값인데 크레스콤하고 뷰노에서의 그 판독치를 제가 그냥 옆에다 비교를 했는데 뼈 나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10.1세, 여기서는 10년 4개월. 골 연령 판독은 뷰노 스코어가 나오고 나서 W3 방법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게 굉장히 정교하고 제 생각에는 약간 크레스콤이 나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제가 다시 판독해서 수정해서 위에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판 골 연령은 2.7년 정도가 빠른 거죠, 지금. 현재 지금 키가 100명 중에 97%가 이 구간에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 있는 애가 성장판 골 연령이 자기 나이랑 일치한다면 최종적으로 키는 185가 좀 넘겠죠. 하지만 지금 성장판 골 연령이 한 2년 정도가 빠르다 그러면 이게 한 칸이 1년인데 한 칸, 두 칸 치면은 그 중간 키가 될까 말까거든요. 170이 될까 말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골연령 판독법으로 해서 계산을 한 값이 사실은 MPH라는 게 부모 예상키인데 167.59. 얘가 엄마 아빠 키로 한 MPH는 167.5인 애가 뜬금없이 182가 될 가능성도 적고 그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뷰노에서는 아마 골 연령과 실제 연령의 차이가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프리딕티드 아덜트 하이트를 보여주지 않는 걸로 제가 수정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좀 전에 거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다시 보여드리는 거 보면 여자인데 나이가 10.9세에 성장판 골 연령이 11.6세로 옛날에 나왔을 때 그때가 50%일이었는데 성인 예측키가 162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MPH가 160이었는데 얘가 다시 왔는데 14.1세가 돼서 16.2세가 됐습니다. 본 에이지가. 16.2세면은 거의 99%가 다 큰 거죠. 그러면 이게 거의 타겟 하이트랑 거의 일치하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한 158 정도로 나오고 지금 키가 157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연령에 있어서 pH를 구하면 좀 더 크게 나온다는 그런 거는 그 경향은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을 하는데 여러 번 본에이지를 보면서 키가 엄마는 크고 싶고 나중에 아이의 성장판 골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아마 클 거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MPH랑 비슷해져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2.2세 때 골연령이 11.4세로 1년 정도 어렸었고 pH 구하면 177, 178 요 정도 나왔었습니다. 계속. 근데 14살이 되면서 갑자기 골연령이 15.8세로 진행이 되며 그 전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한순간이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가끔 보면 골연령 측정하다 이런 경우도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키가 168.3인데 15.8세면은 많이 커봐야 172cm. 그러니까 파이널 하이트의 거의 지금 98%에 해당하는 건데 거의 그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 아이에서 나이가 6.4세인데 본에이지가 6.5세인 경우에 원래 7세 이하에서는 그 데일리 핏다운 메소드에서는 pH를 제공하지는 않죠. MPH가 58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뷰노하고 크레스콤에서의 골연령을 같은 아이를 저기 본에이지가 다르게 나온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반드시 일방적이진 않지만 그 전에 5.9세가 성장판 골연령이 5.9세라고 판독됐던 애가 6개월 지나고 나서 6.4세가 됐는데 골연령이 한 6.5세가 됐는데 이 노란 게 크레스콤인데 크레스콤에서는 7.7세라고 판독이 되고 예측키가 한 164라고 또 계산해서 나오고 근데 사실 이게 데이터로는 나오는데 환자한테 주기에는 위험한 값입니다. 그리고 조금 확실히 그 많이 나이가 많다고 판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아에서 나이는 8.9세인데 본에이지가 7.9세고 pH가 153.6이라고 나왔고 MPH가 157.5라고 나온 이런 경우에 그 보면 요 경우도 보면 제가 지금 사진을 걸지는 않았지만 조금 그 노란 게 그 크레스콤에서 조금 많이 성숙됐다고 판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키가 150에서 136까지로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물론 현재 키가 4%로 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각각의 한계가 있고 제 생각에는 7.9세가 맞고 크레스콤은 9.3이라 그랬는데 뷰노에서는 7.9로 나와서 제 생각에는 뷰노가 더 제 생각과 일치한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뭐 위에다 써놓고 제가 그냥 따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자료인데 한 5살, 6살 이하짜리 애들의 본에이지도 저희는 그 그로스 호르몬 데피션시라든지 그 SGA 환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측정을 하고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린 아이들은 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뷰노가 아마 데이터를 더 아마 업데이트 하셨다 그랬는데 그 어린 나이에서는 뷰노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 2.0, 2.8이라고 한 게 그 뷰노 값이고 이 노란 색깔이 크레스콤 값인데 크레스콤 값이 좀 더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그 골연령 검사를 해서 그 본에이지를 분석해서 결과를 상담하는 것이고 이게 골연령 측정하는 게 이제 좀 부딪히는 게 나중에 이게 비급여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급여냐 비급여냐를 가지고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심평원에서 비급여 대상인 경우에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 키 성장 목적으로 한 진료에서는 비급여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아마 청구는 하지 않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질환이 있거나 그럴 때 이거를 같이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같이 할 때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골연령만 판독하는 경우에 비급여일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진료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뷰노에서 최근에 저번 달에 아마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 그 골연령을 원래 그 소베그램법이라 그래서 그 엘보 가지고 판독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로 논문을 딥러닝에서 그 모델을 논문에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계속 인공지능은 계속 뭔가를 계속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정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 정상화에서 GPTW 방법의 골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GP 방법에 의해서 TW 방법으로 성인 예측키를 구하면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연령과 역연령의 차이가 큰 경우, 예를 들어 성조숙증이나 그 저신장인 경우에 성인 예측키와 최종키의 차이가 많이 다르게 나오고 TW3에 의한 방법에 비해서 그런 경우에 GP 방법으로 성인 예측키를 구하는 게 예후 판정에 더 유용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골연령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판독 시간과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딥러닝이 되면서 더 정교해져서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으로 뷰노 보네이지 제품을 도입하고 환자 수 변화나 환자 인식 변화가 있었을까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병원이 이게 일반적인 병원하고 달라서 크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판독도 하고 이걸 사용하는데 제가 진료하는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 실수나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독으로 진료하시는 병원에서는 이거를 환자한테 리포트를 주고 그래서 따로 결과지를 들고 오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 있나요, 질문? 유전적 예측키와 골연령 기반 예측키 모두 일상적으로 유의미할지요? 둘 중 어떤 결과가 더 정확할까요? 이 질문인데요. 유전적 예측키와 골연령 기반의 예측키가 환자 진료할 때는 계산을 잘못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다 같이 놓고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집안에 혼자만 되게 큰 애들도 있고요. 이거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는 유전적 예측키와 골연령 기반의 예측키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게 단순히 플로팅 에러일까? 아니면 골연령 판독을 잘못한 걸까? 아니면 질환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그 환자에 대해서 그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끝났나요? AI를 도입하고 진료에 가장 도움이 된 건 어떤 부분인가요? 그 진료 시간이 단축되고 사실 이게 지금 TW3 가지고 진료를 하면 한 사람 환자 볼 때마다 10분씩 이걸 판독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GP 아틀라스로 계산을 해도 전자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pH도 구해보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못해도 뭐 한 2, 3분 정도 걸리는데 사실은 그걸 계산을 하고 있으면 환자랑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거를 그 자동으로 해주면 환자하고 설명하고 그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리포트 용지가 갖는 어떤 위력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내도 되나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